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입니다. 여기 하이드라라고 하는 고대부터 내려온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계 종족 크리가 생체 병기를 만들기 위해 지구인을 생체 실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인휴먼 종족 하이브를 신으로 모시고 하이브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던 비밀 종교 결사체였는데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하이드라 신자였던 요한 슈미트가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 나치의 심층과학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슈미트에 의해 이 심층과학부서의 명칭이 하이드라로 바뀐 이후부터는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으니 오직 자유를 빼앗는 통제와 지배만이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요한 슈미트 사상을 신봉하는 군사조직으로 성격이 변화됩니다. 이후 슈미트는 조직 내 핵심 과학자였던 에이브러햄 머스킨이 개발한 슈퍼솔저 세럼이라는 약물을 통해 완벽한 신체와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요. 대신 이 부작용으로 얼굴의 피부가 벗겨져 끔찍한 해골로 변하게 되면서 레드스컬이란 닉네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자신의 슈퍼솔저 세럼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변화시켜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머스킨 박사는 하이드라를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 후 미군에서 레드스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슈퍼솔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의 실험 대상이 바로 스티브 로저스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편에서 레드스컬은 노르웨이에 숨겨져 있던 외계 물질 테서렉트를 손에 넣은 후 그 강력한 힘으로 가공할 무기들을 만들어 나치가 아니라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와 그가 지휘하는 하울링 코만도스의 활약으로 하이드라의 무기 생산 시설들은 모두 파괴돼 버렸고 캡틴 아메리카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테서렉트를 잘못 건드린 레드스컬까지 사라지자 지도자를 잃은 하이드라는 그대로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어릴 적 친구이자 하울링 코만도스 대원이었던 버키 반즈를 잃게 되고 그 자신 또한 레드스컬의 폭격기인 발키리를 강제 추락시키는 과정에서 그린란드의 얼음 속에 갇혀 75년간 강제 동면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에 깨어난 캡틴 아메리카는 세계안전보장이사회의 미국 내 첩보군사 조직인 쉴드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곳에서 쉴드의 국장 니퓨리와 함께 어벤져스를 조직하여 뉴욕에 침공한 외계인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 2012년에 개봉한 어벤져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버키 반즈가 하이드라의 잔당들에 의해 슈퍼솔저로 신체가 개조된 후 세대를 당해 윈터 솔저가 되어 냉동되었다가 하이드라가 필요할 때마다 강제로 깨어나 암살과 테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이 하이드라 잔당의 핵심 세력들은 쉴드 내부에 있었고 이 모든 건 나치 패망 후 우수한 독일의 과학기술이 소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인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강제 귀화시켰던 일명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인해 하이드라의 과학기술 책임자였던 아르님 졸라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쉴드 설립 초기 때부터 쉴드의 핵심 멤버로 합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쉴드의 상급기관인 세계안전보장이사회의 사무총장까지 하이드라 멤버인 알렉산더 피어스가 차지하게 되자 하이드라는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통해 하이드라의 잠재적 현실적 위협 인물들을 일시에 암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눈치챈 닉 퓨리와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팔콘 등이 피어스를 죽이고 암살 병기로 전락한 헬리 캐리어들을 파괴하면서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무력화되고 하이드라가 장악한 쉴드 또한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키 반즈는 하이드라의 세뇌로부터 해방되어 옛 기억을 찾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는 쉴드의 해체로 어벤져스에 대한 통제 권한이 상실되자 불안해진 각국 정부들이 어벤져스 멤버들의 활동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어벤져스 팀을 UN 산하기구로 만들어 UN이 감시 감독하겠다는 어벤져스 통제법, 일명 소코비아 협정을 만들면서 이에 대해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하게 된 어벤져스 팀원들의 이야기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개봉한 어벤져스2에서 자신이 만든 괴물 울트론으로 국가 하나를 파괴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이 스코피아 협정에 적극 찬성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으려고 한 반면 평생을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하이드라의 신념과 싸워왔던 캡틴 아메리카는 외부의 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소코비아 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잠적했던 버키 반즈가 UN 본부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계기로 아이언맨을 지지하는 세력과 캡틴 아메리카를 지지하는 세력 간에 심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십수명의 주연급 캐릭터들이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소홀함 없이 각 캐릭터들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면서 액션과 서사의 조화를 이뤄낸 블록버스터의 교과서 같은 수작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2016년 4월 27일에 개봉했습니다.